어제 오늘 코스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어제는 이 매도 사이드카, 예.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네.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런 겁니까, 교수님?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5,200이 넘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참, 야, 5% 넘었네요. 네. 자, 예. 앞으로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 될 거다. 자,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많은 국가들이 나름대로 그 코로나19 과정에서 뿌렸던 유동성을 적지 않게 회수한 나라도 일부 있지만 네. 여전히 그 유동성이 너무 많은 유동성이 공급됐기 때문에 다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어떤 나라는 여전히 더 네. 돈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네. 시장에 돈은 넘쳐나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돈이 한 번 쏠렸다가 빠지고 할 때 그 짐 폭이 와 그래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걸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코스피 지금 5% 오늘 급등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자산인 금. 금. 금이 하루에 9% 급등락합니다. 금도 그렇고 은도 은은 말할 것도 은은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예. 금이라는 가장 안전하다는 자산이 하루 10% 가까이 떨어지거나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예. 금이 그렇다면 아유 아. 삼성전자 따위는 엔비디아 그렇네요. 따위는 코스피 따위는 그 네. 이상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금을 보면은 금이 그동안 쭉 이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금이 좀 많이 오른 상황이 있었는데 금까지 하락하게 되는 이 시장의 모습.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네. 돈이 많이 풀려서 금값이 무조건 올랐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네. 이 많은 돈은 어딘가에 투자가 돼 있거나 어딘가 가 있어야지 그 돈을 현찰에 지갑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그렇죠. 손해 보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시중에 현금이 10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1000장 돌아다니고 있으면 예. 한 번에 여기서 돈을 뺄 때도 한두 장 빼는 게 아니라 몇백 장씩 빼는 거잖아요. 많으니까. 그러니 금 자체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큰 폭으로 올라가고 금이 그럴지언정 나머지 주식이나 코스피 같은 종합주가지수는 당연히 그 이상의 네. 진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돈이 이제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폭이 클 네.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코스피도 잘 이제 오다가 연초부터 좋다가 어제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왜 그런 거냐? 뭔가 기류가 바뀐 거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렇게 많은 돈들이 시중에 유통되다 네. 보니까요. 시장에 어떤 새로운 변곡점이 생길 수 있는 이슈들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그 어느 때보다 셉니다. 워시 이거 매파야 비둘기파야 친기업적인 거야 아니면 반기업적인 거야 증시에 우호적인 사람이야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맞습니다. 새 의장. 예. 그러면 케빈 워시. 그런 연준 의장이라고 하면 전 예.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금리 기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건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그런 변수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높아졌고요. 아. 그러면 불안감 때문에 이 돈을 내가 빼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반응이 기민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코로나19 이후 이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메시지들이 이 유튜브 등등 때문에 굉장히 일파만파 빨리 빠르게. 퍼지고 또 그 과정에서 이게 증폭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 지금 보면은 SNS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 정보가 정말 빨리 돌거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스레드나 아니면 X나 이런 데 보면은 이 투자 관련된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광고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의견이 한두 개면 어떤 거는 어. 내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워낙 이런 다양한 신규 매체들의 메시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루에 100개, 200개 이렇게 보다 보면 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네. 거래의 빈번함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빈번한 과정에서 네. 거래 금액 자체도 커지다 보니 누가 빼기 시작했대. 그래서 장이 1%, 2% 빠지니까 나도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도 빼고 아. 그럼 3, 4%까지 또 빠지고 그러니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는 이런 상황까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정말 진폭이 커지면서 진동이 커지는 상황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제 빠진 이유는 케빈 워시 이 연준 의장 새로 지목된 사람이 이 사람 봤더니 왠지 돈을 많이 안 풀 것 같은 사람이네. 연준의 이런 적자나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사람이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이 안 풀리고 유동성 공급이 안 되면은 이거 주식시장 안 올라가겠네. 좀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 워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낙점을 받아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들으면은 트럼프가 제일 걱정하고 있고 신경 쓰는 게 금리 인하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리 인하 해줄 사람이 지명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그거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박종호 예. 기자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네. 자기가 그 자리에 임명을 받으려면 나를 임명해 준 사람의 동어반복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까? 나를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저 그런 사람 아니니까 동의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던져야겠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하셨죠? 네, 역시 트럼프는 이 워시하고 이미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자기가 임명해야 예, 되는데 그렇죠. 야, 나 금리 인하하길 바라는데 어떡할 거야? 저는 금리 인하가 제 좌우명입니다 하면서 뭔가 얘기를 했을 거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네. 워시에 대해서 임명하는 거에서 그 반대를 하거나 비토를 놓을 사람들이 네. 저거 분명 트럼프의 하수인 노릇할 거야. 아. 이 지적에 대해서 워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물론 평소에도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거기에다 하이라이트를 해줘야 꼭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인물은 아닌가 본데. 그래도 연준의 독립성, 그다음에 연준이 해야 될 미션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구만. 그렇다면 뭐 트럼프가 지명했을지 모르지만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저 사람 찬성합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네. 지금의 대목은 예. 트럼프와 동어 반복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뭐 꼭 정치 쪽에서 있는 문법을 꼭 여기에 대입해야 예.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아직은 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현직이니까. 파월 같은 경우도 네. 연준에서 그 우리로 따지면 금통위 회의와 관련된 연준 회의가 끝나고 공식 브리핑 할 때의 발언 내용과 네. 본인이 그냥 연준 의장으로서 특정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방송사와 대담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논조가 다 달라요. 공식 브리핑은요. 네. 역사에 남는 거예요. 2025년 몇 월 달에 있는 연준 회의에서 끝나고 의장은 이렇게 발표했다. 그게 연준 사이트에 가보면 네. 한 달 뒤에 전문이 공개가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박사 논문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논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준 회의의 결과를 요약 정리한 걸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파월이 평소에 뭐 BBC랑 인터뷰를 했다라든지 네.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건 나 개인으로서 나 이렇게 생각해.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끔 파월이 다른 말 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라 개인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였는지 공적인 모두를 대표해서 발표하는 내용인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워시는 네. 임명장 받기 전이니까 약간 정무적인 감각을 발휘한 거고 그다음에 워시가 임명장 받고 난 다음에도 항상 이 관점에서 투자하실 때 모니터를 하셔야 됩니다. 연준 회의 끝나고 발표한 논조와 개인의 논조는 다를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워시를 보면은 친기업적이고 그다음에 이 재벌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좋아할 만도 한데 주가가 이렇게 요동친 걸 보면은 뭔가 우려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예, 뭐 이번에 좀 강경한 메시지 강경한 그리고 메시지. 과거 연준 회의 의사록을 봤더니 매파적인 발언들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돈안 풀 이 것 친구는 돈 안 풀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평을 하면 저는 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태생적으로 네. 테크에 관련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고 또 테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예. 그래요? 이미 우리로 따지면 예. 쿠팡의 이사직도 가지고 계시고 아 맞아요. 네, 전방적으로 IT 쪽에 그 네트워크가 되게 좋으세요. 그러다 보면 지금이 IT적으로 어떤 타이밍인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AI 패권을 두고 중국과 경쟁하는 구도, 전 세계적으로 AI 기반으로 미국이 다음 어떻게 보면 파도에서도 승기를 잡기 위한 그 거점을 지금 네. 만들기 위해서는 주저함이 있어야 돼서는 안 된다.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판을 더 적극적으로 깔아줘야 된다는 이해도가 꽤 높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연준 의장 천년만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백그라운드가 지금 테크 쪽에 여러 백그라운드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연준 의장 있을 때 이걸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그 나중에. 이후의 행보까지도
스무드하게 잘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AI를 비롯한 다양한 미국에서 신규 드라이브 거는 산업들은 네. 1, 2년만 해서 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도 이게 웰메이드 되게끔 성공시키려면 네. 지속적인 투자가 뒤에 담보돼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본인 때문에 이거 다 자초됐다라는 소리를 듣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감이 클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보시는 이 관점에서 보면은 매파 지금 아니다. 매파는 아니고 네. 연준 의장이 된 다음에도 돈을 계속 풀 것 같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돈을 풀 거고요. 네. 본인들이 돈을 풀 때 금리는 인하할 것 같고, 금리는? 예, 그 인하의 속도가 네. 나는 매파이기 때문에 뭐 한 번에 2단계씩 팍팍 인하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인하 기조에는 틀림은 없다. 그렇지만 나는 재정 건전성도 염두에 두는 행보를 할 거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막 연준이 돈을 풀어왔던 거보다는 조금 약간 돈을 조인 쪽 가겠지만 금리 인하는 네.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네. 건데,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는 하지만 양적 완화, 그러니까 QE를 안 하고 뭐 QT를 안 하더라도 어쨌든 QE를 양적 완화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는 금리지만 돈을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게 또 리스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사실 지금 QE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정부가 여태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국가에 정말 커다란 위기가 도래했다고 판단됐었을 때 금리 인하 가지고는 이걸 해법을 찾지 못했을 때 그렇죠. 이걸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QE까지 할 사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아, 아니 AI라는 미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돈까지 추가로 덮은다? 금리 인하를 해줬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과잉 진료예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나 아니면 금융위기 뭐 이런 그렇죠. 거 왔을 때 필요한 그렇습니다. 긴급 조치인데 그거를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이거는 꼭 매파가 아니더라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할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네. 그걸 시장이 매파로 해석했다라고 하면 뭔가 과잉 해석한 사람들의 어떤 메시지가 네. 시장에 또 이게 일파만파 커져서 아하. 그래서 좀 가격 변동폭이 컸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아 그래요. 그렇게 하지만 이 QE 이걸 하는 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장이 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예. 오늘도 증시가 어제 떨어진 게 다시 회복된 거고 아하. 이런 흐름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요. 예. 하루의 변동폭이 큰 거에 너무 이제 1비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증시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요동치는 금융 시장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움직임, 연준 의장 지명 여기에 따른 우려 짚어봤는데 어쨌든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셨고 네. 오늘 또 시장이 보여준다. 미국 시장도 반등했고 우리도 반등하고 그럼요. 있는데 근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요동치는 시장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여러 뭐 투자자들이 있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삼성전자 뭐 10만 원 되기 전에 팔았다 이런 분도 있고 네. 팔다가 또 들어갔다. 네. 왜냐하면 이게 더 갈 것 같아서 그랬던데 어제 봤더니 이거 뭐 7%, 8% 떨어지니까 이거 못 참는다. 참을 수가 없다. 이러신 분도 있고 여러 예. 가지 반응이 좀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첫째,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8% 이제 이거는 큰 변동폭이 아니다. 이 정도 돈이 풀린 상황에서 네. 하루에 그 묵직한 그래요. 주식도 5% 8% 떨어지는 거 이제 자주 볼 거다. 이렇게 아이고. 인식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나을 거고요.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정신 건강에 안 어떻게 좋지만 합니까? 금이 여러분 예. 1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10% 떨어지는 게 이상한 세상입니까? 지금은 다른 뉴노멀이 왔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네. 5% 떨어지면 그냥 가까운 약국 가서 청심원 하나 드시고 다시 장을 쳐다보시는 게 버텨야 맞을 되는군요. 겁니다. 자, 5%는 대단한 거 아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는 게 나았고요. 아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손절 구간을 나는 20% 떨어지면 맞아요. 뒤도 그런 안 돌아보고 손절합니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네. 조금 낮게 잡으셔도 돼요. 25%나 30%.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버텨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게 뉴노멀이고요. 뉴노멀.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범이 많으면 이게 부정적인 비율에서 잘 맞진 않는데 예. 공범이 많으면 아하.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 왜냐하면 서로 뭐랄까 예, 망도 예, 봐주고, 망도 봐주고. 야 담임 선생님 안 왔어, 아, 예. 야 아직 한 대 더 피고 가도 돼, 뭐 이런 소리 하면 아, 그래 알았어 하고 이런 게 많으면 이제 예.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AI는 이번에 워시도 한번 느꼈지만 네. 공범이 많구나.
워시가 매파 발언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 중에 낙점을 받은 이유는 IT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었어요. 아하, 그러면 지금 AI를 명운을 걸고 네. 지금 이걸 육성하겠다는 국가가 미국, 중국, 한국 등등 각 국가가 난리인데 네. 이 AI 이해 못하고 전통적인 경제, 실물 경제만 보고 그냥 그 물가지수나 고용이나 보고 금리 조정할 거야. 넌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컨선이. 그렇다면 야 AI에 대한 지원은 더 계속 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맞아요. 아하. 이분은 전통적인 경제학자 출신의 이런 사람도 아니고 예. 이 사람도 법학과 법학 해가지고 변호사 아닌가요? 그래요. 예. 제가 정확하게 프로필이 하여튼 어. 경제학 박사 출신이 아니에요. 아, 전통 그래서 경제학 박사 네. 출신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네. 다른 그 어떤 뭐랄까요 흐름을 보고 예. 임명한 거지 경제학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뭐 박사학위 출신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로스쿨이네요 역시. 로스쿨. 하버드 로스쿨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경영대학원 강사 정도 했고 그래서 경제학 정통 관료 출신이 그렇네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네. 저는 AI 계속 가는구나. 오히려 저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도 사실은 이 법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법학도가 의장을 맡게 된다. 그러니까 이 경제 주류에 대한 그런 이해도나 그런 공부했던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시장에서 얼마나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 네. 좀 본 게 아닌가. 저도 싶어요. 방금 대화 나누면서 케빈 네. 워시의 프로필을 살펴봤더니요. 예. 모건 스탠리에서 인수합병 부문 부사장 했었고요. 어. 그 다음에 후보 연구소에서 경제특별 방문연구원 했었고, 그 다음에 UPS에서 이사로 있었었고, 네. 쿠팡의 이사회 이사로 있거든요. 어허. 이런 여러 가지 면모로 봤을 때 친기업적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IT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수밖에 없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네.